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영입니다. 자, 비만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과 첫 상담을 할 때 대부분 본인들의 장관 다이어트 실패 각오력을 쏟아내시곤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자면 100이면 100 비슷한 레파토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이어트들이 신기하게도 똑같은 길을 선택하고 또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의 길을 먼저 알아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백전백패의 실패의 지름길, 제발 피해가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패한 선배님들의 다이어트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우선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것부터 막무가내로 시작하십니다. 식사량을 줄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네,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는 거죠. 그다지 노력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아침은 입맛이 없고 바쁘기도 하고 또 당연히 죄책감 없이 스킵. 자, 점심 때부터는 조금의 노력이 가미되긴 합니다. 선택 가능한 범위에서 좀 가볍게 드시고자 하는 거죠. 간단한 샐러드 또는 우유, 토스트 등등 약간의 공복감을 유지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을 맞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닥 드신 게 없다 보니 배도 고프고 그리고 보상 심리로 마음도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녁은 몸에 좋다는 단백질도 좀 섭취해 볼까 해요. 그런데 이때의 단백질은 엄밀히 따져보자면 순수한 단백질 식품은 아닙니다. 지방과 당분으로 버무려진 고기의 이름을 입은 기름과 설탕의 향연일 때가 많아요. 담담한 닭가슴살이 아니라 양념에 버무려진 불고기, 닭튀김, 제육 등등 고소하고 달고 맛있는, 그래서 결코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들이죠. 자, 사실은 음식의 종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시간을 배꼽 시계에 따라 또는 퇴근 시간에 따라 식구들의 늦은 기가에 따라 등등등 대중이 없어요. 즉 가장 먹고 싶을 때 또는 가장 먹기 편한 시간에 드시게 되는데 이 시간이 사실 보면 가장 살찌기 좋은 시간이기도 한 거죠. 물론 조금밖에 안 드셨다는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식사량만 종합해서 보자면 분명 식사량을 줄인 기분이 팍팍 들어요. 제대로 먹은 것은 하루 한 끼, 그것도 만큼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중은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듣는 비만 환자분들의 다이어트 루틴입니다. 자, 그럼 분석의 시간입니다. 선배님들의 실패 요인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불규칙성입니다. 식사 일기를 적어보게 하면 곳곳에 뻥뻥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날은 늦은 아침, 그러니까 아점이죠. 다음 날은 또 점심과 저녁 또는 저녁 한 끼. 이건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먹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 몸은 들어온 양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지방을 써먹는 회로가 삐걱거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뭘까요? 눈대중에 또는 감으로 보는 칼로리 계산입니다. 그냥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먹고 있는 음료수의 당분, 과일, 스낵 등을 총합해서 보자면 거의 식사 한 끼 수준입니다. 적게 먹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일 뿐입니다.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죠. 그냥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양을 먹지 않고 끝자락에 남겨둔 마지막 한두 조각이 주는 위로일 뿐입니다. 대부분 이건 가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 때를 잘못 정한 거죠. 먹어야 할 시간에 먹지 않으므로 근육을 소모시키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더불어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음으로 지방을 늘리는 식입니다. 네, 아침과 저녁의 조정이 잘못된 거죠. 자, 이런 한결같은 실패 요인을 잡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즉각적인 화답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살이 빠질 줄 몰랐어요. 살 빼기가 이렇게 쉬운 건 줄 여태 왜 몰랐을까요? 이런 간증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자, 이제 실패 요인을 거꾸로 활용해서 성공의 요인으로 바꿔볼까요? 이 세 가지 생활 항목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 몸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아침마다 체중 달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는 막무가내로 식사량 줄이기, 배고픈 거 참기로 돌입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분이 빠지는 과정이 살이 빠진 거라고 느낀다거나 또는 배가 고픈 공복감을 다이어트 성공의 신호로 잘못 오인하는 거죠. 체중을 재고 싶을 때 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시간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달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욕실에 체중계를 비치해 두고 일어나자마자 항상 체중을 체크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수치는 어젯밤의 실수들이나 무절제를 적나라하게 수치한 겁니다. 자, 체중의 눈금이 실망스럽다면요, 오늘은 조심해야겠다는 투지를 북돋으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은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도 곧바로 찾아오는 요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식사 시간 정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을 정하고 메뉴를 정하라가 아니라 바로 시간을 정하랍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박따박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습관은 폭식을 막고 더불어 가식의 욕구를 절제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시 식사의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오류가 꽤 많아요. 또 지식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개개인의 체질의 차이라든가 연령의 차이, 성별의 차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칙성을 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아주 쉽고도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절대 눈대중으로 또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특히 배꼽시계는 최대의 거짓말장입니다. 가벼운 초콜릿 한 장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난 적게 먹었다고 합리화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순당의 학적인 작용에다가 이러한 정신적 공포감까지 합쳐져서 우리는 곧이어 폭식으로 쉽게 안내됩니다. 자, 가계부를 습관화한 주부의 지갑은 텅텅 비지 않아요. 체계적인 살림살이가 가능하듯이 식사 수첩을 꼼꼼히 적는 습관은 여러분의 식사 내용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잘못된 식습관을 아주 쉽게 고쳐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식사 수첩에 매일의 체중을 함께 기록하시면 어떤 식사가 체중 감소에 더 유리한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은 다이어트 식단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잦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